그러면 우리요 수학하 5단원 무리식과 5단원인가 이거? 5니 6이니 6단원 무리식과 무리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중근호의 변형 되겠습니다. 자, 이중근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루트, 우리가 엄청 싫어하는 루트가 있는데 와, 이 안에 부분적으로 루트가 하나 더 보여. 몇 중근호? 이중근호예요. 오, 루트 하나 더 보여. 몇 중근호? 삼중근호.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 이중근호 변형시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근호의 변형의 핵심은 요겁니다. 우리 루트 하나만 있어도 되게 기분 안 좋잖아. 무리수에서 찝찝해. 근데 속에 루트까지 들어있으면 이 수가 어떤 수인지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우리는 요 수를요 요런 꼴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런 꼴로 바꾸게 됩니다. 요게 바로 이중근호의 변형이에요. 왜?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수월하지,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서 요렇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중근호의 변형, 루트 속의 또 루트에서 또 루트를 없애는 변형이다예요. 자, 그런데 이중근호는요 아무 때나 막 변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딱 변형할 수 있는 식의 상태가 있어. 그 식의 상태는 딱 기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얘 아니면 얘만 근호를 하나 벗고 이중근호의 변형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이제 정리를 하는데 요런 전제 조건을 깔고 갈게요. 여기 보니까 A, B 요런 애들이 루트 속에 들어가 있지. A, B 모두 양수인데요. 양수 중에서도 A가 B보다 크고 둘 다 양수야 라고 A는 B는 0 사이에 대수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상태에서요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한번 볼까 얘들아?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는데 옛날 명제타트에서 산술 기하 평균 증명할 때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이게 내 눈에 뭐로 보여야 돼? 루트 A의 제곱, 얘는 루트 B의 제곱 플러스 2배의 루트 A 루트 B. 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경우는 A, B가 모두 양수일 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데?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바로 그 과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요 녀석을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플러스 2배의 루트 A 루트 B라고 요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속에 완전 제곱식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절대값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은 원래는 뭐로 바뀌는 거야? 원래는 절대값 루트 A 플러스 루트 B로 바뀌는 거지, 원래는. 그런데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얘는 그냥 루트 A 플러스 루트 B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 식은 루트 A 플러스 루트 B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옆에 똑같은 개념인데 너희들이 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해보십시오. 중간 부호만 바뀌었죠? 자, 선생님 칠판에 적어놓은 것과 똑같이 풀어놓으셨으니까 네, 자 보자. 여기에서 원래요 여기로 넘어갈 땐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원래 얘는요 절대값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A와 B 중에 누가 더 커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얘는요 두 개로 나눠 풀어야 돼요. A가 B 이상일 때, A가 B보다 작을 때. 하지만 그런 분류를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애시당초 A가 B보다 커 라고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양수가 되려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벗겨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중근호의 변형은 어떤 개념이냐? 자, 선생님이 이중근호의 변형, 바로 이중근호가 루트 더하기 루트로, 이중근호가 루트 마이너스 루트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매번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중근호 변형의 핵심은 이런 식을 보자마자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거. 요 능력이 바로 이중근호의 변형의 능력이에요. 요 식을 보자마자 딱 요렇게 답이 나오게끔 작업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계산의 예 들어볼게요. 루트 5 플러스 2 루트 6이 나와 있어. 그럼 우리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와우, 이중근호는 앞에 합, 뒤에 곱, 그리고 중간에는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앞자리에 뭐가 온다고? 합! 또 루트 속에 뭐가 온다고? 곱이 와요. 그럼 봐. 합해서 5가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두 개의 숫자만 찾아내면 나 이중근호 바꿀 수 있겠네? 자, 곱해서 몇 넣어야 돼? 6. 합해서 몇 넣어야 돼? 5가 되는 두 수. 몇과 몇입니까? 2, 3인데 반드시 큰 수부터 불러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조건 큰 수부터. 그래야지 편해. 실수를 안 하고. 자, 그 두 개의 숫자는 뭐하고 뭐다? 3과 2다야. 마이너스 부호까지 의식을 해서 항상 큰 수를 먼저 쓰고 루트를 각각 씌우면 된다. 그래서 오, 얘는 루트 3이고 얘는 루트 2인데 중간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얘 플러스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다시 찾습니다.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숫자 큰 수부터 부르면 4, 3. 그러므로 5 루트 4 루트 3 중간보호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즉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핵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근호로 변형하기 위해서는요 완전제곱식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선생님이요 또 루트라고 부를 거야. 또 루트 앞에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됩니다. 핵심! 또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만든다.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만든다. 그리고 항상 숫자를 쓸 때는 큰 수, 작은 수 누구부터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인다? 큰 수부터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인다. 그것이 바로 이중근호의 핵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요 8개의 문제를 실어놨는데 이 8개만 너희들이 이중근호를 다 바꾸는 방법을 알면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이중근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더해서 5 곱해서 6 두 개의 숫자는 3이 그러므로 루트 3 루트 2 중간부 플러스. 자, 더해서 7 곱해서 12 두 개의 숫자는 4, 3 그러므로 루트 4 루트 3 중간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자, 3번 더해서 10 곱해서 21 7, 3 그러므로 루트 7 루트 3 중간부 플러스. 자, 4번은 그냥 작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냥 작업 못하지? 또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와야 되는데 4가 오고 있지. 얘는 변형 불가 상태예요. 그러므로 변형 가능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또 루트 앞에 2를 쓰고 남아도는 2를 루트 속에 집어쳐 넣습니다. 루트 속에 몇이 들어가면 될까? 그래서 12 되겠죠? 자, 그래서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4, 3 그래서 얘는 루트 4 루트 3 중간부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바뀌어요. 자, 다섯 번째 식변형 해야 되지. 뭐가 부족해?
또 루트 앞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속에 뭐 들어가면 될까? 6. 자, 이제 풉니다.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두 개의 숫자 큰 수부터 부르면 3, 2 루트 3 루트 2 중간도 마이너스. 자, 6번 문제 너희들이 이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6번 문제 해보세요. 필요 없는 3은 집어넣고 필요한 2는 빼오고 푸세요. 예, 선생님이 칠판에 풀어놓았습니다. 자, 다 잘 푸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어설프게 이중분호를 배운 애들 풀어봐 라고 하면 6번까지 잘 풀어요. 그리고 7번부터 막혀서 헤맵니다. 자, 7번, 8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루트 속에 2가 없지? 그치? 근데 난 2가 필요해. 어떻게 할까? 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없어. 4를 루트 16으로 바꿔주면 4를 루트 16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요. 2분의 8 마이너스 2 루트 15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8 마이너스 2 루트 15 즉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루트 3 자, 분모의 유리화 해줍니다. 2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이와 같이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8번 응용해서 풀 수 있겠지? 예, 8번 7, 8번까지만 가면 이중분호는 어렵지 않습니다. 8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2가 없을 땐 분모 분자에 2를 곱한다. 8번은 너희들이 답을 내보자. 네. 소희양, 어머님께서 사정이 생겨서 못 데리러 오신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버스를 빌려줄게요. 버스 타고 가야 돼요. 네. 네. 되셨습니까? 예. 어때요?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문제도 풀다 보면 삼중분호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근호가 수십 개가 붙어있는 그런 게 나와요. 그거는 수십 개 붙어있는 건 좀 다른 방식으로 풀더라도 삼중근호 이런 구조를 가진 삼중근호는요 이중근호의 변형을 이용해서 속에서부터 이중근호 풀고 다시 이중근호 풀고 이런 식으로 단계 차근차근 풀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페이지 들어갈 차례인가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3페이지. 예. 어제 요거 윗부분 개념하다 말았죠? 자, 연습이나 좀 해보고 가도록 하자. 귀찮아서 선생님이 .5 개념을 쓰십시오 라고 했죠. 자, 루트 80이 있어요. 얘는 몇 점 5로 해석하면 참 좋을까요? 8.5로 해석하시면 좋겠죠? 루트 39 나와 있습니다.
6.5라고 그냥 해석해버리면 돼요. 할 수 있겠나?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수의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루트 3을 몇 추로 해석합니까? 1.5로 해석해요. 그럼 7에서 1.5를 빼면 몇 나와? 5.5 나오지. 정수 부분 몇 나옵니까? 5 나옵니다. 이제 소수 부분은 전체 빼기 정수라고 했죠? 그러므로 전체 빼기 정수. 결국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2번에서 주의할 점은요. 이런 짓 하면 곤란해. 어머, 루트 3이 1.5니까 2 곱하면 3이네? 6이네? 이런 식으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반드시 요렇게 루트 속으로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루트 12. 자, 루트 12는 몇 점 5예요? 예, 3.5로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6.5 나왔으니까 정수분은 6이고 소수분은 전체 값에서 내가 구한 정수를 빼면 된다. 즉 2루트 3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들 너희들이 할 수 있을까? 있겠지. 자, 선생님은 칠판에 적어 놓을 테니까 나머지 문제는 너희들이 해보도록 하자. 예, 자, 모두 다 잘 구하셨으니까 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제 분모의 유리와 고등학교 수준을 배울 텐데요. 자, 우선 중학교 수준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우선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목적, 선생님이 가끔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목적 무엇이다? 분모에 있는 루트를 정수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지? 그게 유리화예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냐고. 예를 들어서요. 루트 2분의 1을 왜 2분의 루트 2로 바꿔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와줘야 되지? 보통 선생님한테 안 배운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모의 유리화는요, 선생님 그게 더 간단해서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보기에 앞식과 뒷식 누가 더 간단해 보여? 앞식이 더 간단해 보이지? 간단해서는 아닙니다. 계산이 가능하게. 네, 맞아요. 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계산 불능은 계산 가능으로 바꾼다라는 수학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 있는 얘는 계산이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자, 선생님이 예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루트 2분의 1의 원래 의미는 1 나누기 루트 2야. 그렇구나. 1 나누기 루트 2. 루트 2는 1.414 앵앵앵앵앵. 이거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지. 이것만 쓰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야. 한 줄이라도 올라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반면에 이 녀석을 문제로 풀게 되면요. 루트 2는 1.414 이렇게 가니까 2 늘어가면 0.707 여기에다가 2, 1, 3, 5, 6 이런 식으로 가면은 1, 0, 6, 7, 8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습니까? 얘는 단 한 줄도 못 올렸다면 얘는 계속 요 수가 진행됨에 따라 위의 수도 계속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요즘에 공학용 계산기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공대생들은 항상 공학용 계산기라고 대학생들이 쓰는 너희들이 보통 엄마들이 쓰는 그런 계산기 아니고요. 막 루트도 계산하고 시그마도 계산하고 뭐 별의별 걸 복잡한 수식을 다 계산할 수 있는 일종의 작은 컴퓨터 같은 공학용 계산기라는 걸 이제 이용했었어. 지금 모르겠다.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기능까지 커버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할 것도 같아요. 막 앱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공학용 계산기 앱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엔 애들이 그거를 막 몇만 원씩 주고 샀어요. 막 5만 원 막 이렇게 주고 사면 설명서만 막 이만한 두께의 설명서를 가진 막 책인데 거기에다가 그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1 나누기 루트 2를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산을 못하고 지직지직 한 3초 정도 답이 안 나와. 그 후에 답이 나오는데 오차가 굉장히 큰 엉터리 답이 나와요. 왜? 계산 못하는 걸 억지로 시키다 보니까 지 맘대로 계산해서 오차가 생겨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착하게 루트 2 나누기 2를 넣어주게 되면 진짜 엔터 치는 순간 답이 쫙 하고 아주 정확하게 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분모에 유리화가 필요한 거야. 알겠죠? 모르겠다? 요즘에는 알아가지고 분모와 유리화도 해줄 것 같지 않니? 예, 어쨌든 선생님 때는 그랬었어요. 왠지 요즘에는 내가 분모와 유리화를 하지 않아도 AI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유리화 해주고 넘어가면 되게 좋겠다. 자, 어쨌든 이제 분모의 유리화 본격적인 연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의 유리화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 좀 고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요 뒤에 A의 제곱이 아니고 B의 제곱이에요. 요 맨 뒤에 B의 제곱이에요. 오타입니다. 오타부터 수정하자. B의 제곱이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이 분모의 유리화 공식 중에서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4번부터 7번까지는 고등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파트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요. 고등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 2, 3은 가볍게 하고 4, 5, 6, 7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여기에서 나와 보통 1, 2, 3으로 끝나지만 자, 우선 1번 보도록 하자. 루트 A분의 B예요. 이거 막바로가 하지 여기다 대고 분모 분자에 루트 A 곱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를 딱 보자마자 우리 분모 분자에 루트 A 곱해서 계산하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A분의 B 루트 A 라고 써주셔야겠죠. 자, 2번도요. 분모 분자에 뭐 곱해줍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암산 처리합니다. A 마이너스 B 분의 C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자, 3번 분모 분자에 뭐 곱해줍니까? 루트 A 플러스 루트 B 계산하면 A 마이너스 B 분의 C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여기까지는 다 되지? 예, 이게 막바로 되셔야 해요. 될까? 네. 자, 그러면 이제 4, 5, 6, 7을 보기 위해서 우리 뭘 좀 볼 거냐면요. 맨 아래 참고라는 식이 있을 거예요. 자, 참고에 이런 식이 보이네요. x-y에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은 뭐로 바뀔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으로 바뀐다. 곱셈 공식에서 배웠죠. 1단원. 자, x 플러스 y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은 뭐로 바뀔까?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으로 바뀌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요 4, 5, 6, 7번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개념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개념의 핵심에 하나만 더 붙이자면요, 내가 이런 애를 가지고 있어. 세제곱근 A. 와씨, 세제곱근 이거 내가 루트보다 더 싫어하는 애지? 맞아? 이 세제곱근 없애주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세제곱이 돼야지만 A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가 있으면 X도 세제곱근이 붙어 있어. Y도 세제곱근이 붙어 있어. 그러면 얘가 세제곱이 돼야지만 유리화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요 녀석을 풀 때 얘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곱근 A 플러스 세제곱근 B분의 C가 있어. 유리화를 시켜주려면 지금 요게 등장하고 있는 거지? 유리화 시키려면 요런 구조가 뒤에 곱해져야 하는 상태죠? 그래서 곱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세제곱근 A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AB 플러스 세제곱근 B의 제곱이 있어야지만 요렇게 세제곱근이 나와요. 그런데 얘를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해주니까 세제곱근 A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AB 플러스 세제곱근 B의 제곱 이렇게 돼서 분자를 쫙 계산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유리화해서 분자 계산했더니 시작! A 플러스 B분의 C의 세제곱근 A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AB 플러스 세제곱근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유리화되겠네요. 자, 너희들이 처음에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지금 요 작업을 해주는데 너희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보자마자 이렇게 척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 5번 너희들이 할 수 있지? 5번 여러분이 해봅니다. 자, 4번 보면서 5번은 여러분이 합니다. 선생님 칠판에 답만 달아줄게요. 맞춰보십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6번. 자, 6번은요, 지금 보니까 이런 애가 보이네. 분모에. 그치? 그럼 누구 곱해줘? 얘 곱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나는 요 식에다가 뭘 곱해주겠다? 세제곱근 A 플러스 세제곱근 B를 분모 분자에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 분모에 유리화하면 A 플러스 B 그리고 C에 세제곱근 A 플러스 세제곱근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7번은 여러분이 해봅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개념 가르치면 집에서 이거 20번씩 읽으면서 4, 5, 6, 7이 그냥 아주 손쉽게 머릿속에서 딱딱딱 정리돼서 막바로 다다다다닥 나오게끔 연습하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개념이 고2, 고3 과정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고1 과정이지.
제대로 못 배우는 애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한테 고1 과정 배우지 않고 고2, 고3 가르치면 이거 푸는 녀석 하나도 없어. 분명 고등학교 과정인데. 알겠나? 그러니까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만 개념 더 보고 갈 거예요. 자, 밑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여백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낼 겁니다. 분모의 유리화와 관련된 문제 하나 낼 거예요.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문제 이렇게 적어놓은